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입니다. 살면서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20살이 되고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바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몸은 좀 힘들어도 즐거웠습니다. 연수를 좀 채운 다음에 저만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저만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고 미용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취업을 했고 일을 배우면서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다리를 저르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렸고 스타일을 여쭤본 다음 정성껏 머리를 만져드렸습니다. 그리곤 마음에 드셨는지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꼭 오셔서는 저한테만 미용을 맡기셨네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머리를 다듬으러 오시거나 헤어클리닉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밖에 안 돼서 별로 다듬을 것도 없었는데 그냥 저랑 수다 떨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오십니다.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부터 시작해서 밥은 먹었냐? 일은 할만하냐? 이런 이야기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아줌마 얘기도 들어보고 싶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줌마가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버스 타고 몇 정류장 가야 해요. 왜요? 저도 좀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해서요. 매달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만 머리를 맡기신다는 게 신기해서요. 저는 실습생이잖아요. 아줌마가 실습생분들이 머리는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자만하셔서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머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안 가고 왜 취업했어요? 대학교 가면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용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머리를 제가 직접 관리를 해주고 싶어요. 미용으로 나가는 돈도 무시 못하잖아요. 아줌마가 정말 부럽네요. 저도 제 딸이 매일 머리 관리해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딸님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줌마가 제 딸도 똑같아요. 25살이네요. 어렸을 때는 참 이뻤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갑자기 굳어지는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머리를 관리해 주었고 아줌마는 쓴 웃음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사연이 있는 얼굴을 감싸려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부모님과 맛있는 저녁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달 미용실에 오시는 아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길어짐과 동시에 아빠와 엄마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그런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아빠는 자리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는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 자라고 말했고 급하게 대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모두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줌마가 자기 딸은 어렸을 때 이뻤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렸을 때 저는 어땠을지 오랜만에 보고 싶어 책상 위에 깊숙이 박혀있어 먼지가 쌓여있는 앨범을 하나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추억을 그날따라 왠지 꺼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어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있었고 저와 아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개구진 저의 모습에 한참을 웃으며 보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곤 사진을 가까이 쳐다보게 되었네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을 쳐다보고 있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아는 지인분이거나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었던 게 찍혔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몇 장을 넘기면서 제가 커가고 있는 모습을 잘 정리해준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도 어김없이 천방지축이었고 그렇게 중학교 졸업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저와 부모님이 찍혀있는 사진에 초등학교 졸업사진과 같은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았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진을 보게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곤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을 비교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있었는데 제가 본 사진 속의 얼굴은 다름 아닌 미용실에 매달 오시던 아줌마였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고 스토커인 것 같아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순간적으로 아까 미용실 아줌마 이야기를 꺼낼 때 두 분 다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자리를 피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진 3장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아줌마가 미용실에 올 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줌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매달 꼬박꼬박 잊지 않고 오시더니 몇 달이 지나도 매장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손님이 없어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걸어오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제 몸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셔서는 자리에 앉아 저에게 커트를 맡기셨고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살갑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사진을 빨리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한 이후 서로는 아무 말 없었고 커트가 마무리가 되고 자리에 일어나 계산을 하면서 아줌마는 다시는 올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사를 간다는 말을 하시길래 지금 아니면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가방에 있던 사진을 꺼내 아줌마에게 말을 붙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내가 뭐라고 했지? 설마 해서 와봤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당장 안 나가. 아줌마가 가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빠는 내가 그동안 먹고 살 만큼 돈도 줬잖아. 그럼 됐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저는 아빠 갑자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이 아줌마 아시는 분이세요? 너는 몰라도 된다. 우리 돈 뜯어가는 아주 나쁜 아줌마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빨리 안 나가. 당장 사라지라고. 그렇게 아줌마는 매장에서 쫓겨나다시피 아빠가 밀쳤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예전에 엄마 몰래 만났던 사람인가? 라는 의문과 동시에 사기를 치려고 다가온 건가?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이 들면서 가방에 있던 사진은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난리난 상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빠와 아줌마는 한바탕 하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원장님께 죄송하다고 말했고 당황스러워하시던 원장님도 어색한 웃음과 함께 괜찮다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밖을 쳐다보고 있었고 아빠는 다시 미용실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빠 아까 있었던 일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아까 그 아줌마 만난 지 얼마나 된 거냐? 그 사람 위험한 존재다. 내가 잘 말했으니까 다시는 미용실 찾아갈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 일에 모든 걸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졸업 사진에 왜 이 아줌마가 계속 나타난 건데요? 아빠 바람 피웠어요. 글쎄 내가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니까. 사진 이리 내놔. 다시는 이 아줌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을 꺼내면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아빠는 엄청 흥분을 하셔서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면서 너무 어른들 일에 깊게 관여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왜 저러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에 쓴 웃음과 함께 그냥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웃음이 가득한 집안이 침묵만 흐르는 집안으로 변했고 한동안 서로 말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아빠한테 다가갈 수 없었고 아빠도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장님 오기 전에 매장 문을 먼저 열었고 정리정돈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 반대편의 모자를 푹 눌러쓰고 미용실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되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줌마였습니다. 뒤를 돌아 절뚝거리며 가려고 하자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저는 뛰어가 아줌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몸을 돌렸고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며 흐느끼는 모습에 너무 당황하게 되었네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매장 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사정을 듣곤 시간을 내줬고 그렇게 아줌마와 함께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왜 자꾸 제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건데요? 정말 아빠 말대로 돈이 더 필요해서 오신 거예요? 제발 저한테 모든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잠도 한숨 못 자고 저희 집안은 아주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줌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니?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단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바로 너희 아빠가 저지른 짓이란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고 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내 마음 또한 너무 아프구나. 나는 예전에 너희 아빠와 결혼을 했었단다. 웃으면서 장애가 있던 나를 잘 챙겨줬었지. 자상한 너희 아빠의 모습에 따뜻함을 느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변하기 시작했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지. 아빠는 더 큰 야망이 있었지만 내가 걸림돌이 되었던 거야. 재력이 있던 여자를 만난 상태에서 다리를 절고 있는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거지. 결국 너희 아빠는 더 큰 산을 보며 걸어가길 원했고 제발 가지 말라며 애원하는 나를 밟고 올라갔단다. 그때 나는 임신을 한 상태로 쫓겨나게 되었고 혼자 외로이 출산을 하게 되었지. 너희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은 정말 너무 힘들었단다. 너무 보고 싶었고 제자리에 돌아와 달라고 하고 싶어서 나는 아이를 데리고 아빠와 새로 살림을 차린 새엄마가 있는 집에 아이를 놔뒀단다. 혹시나 아이를 보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봐 하니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던 마지막 선택은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지. 너희 아빠는 새엄마와 함께 내가 힘들게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단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아이 인생을 망치기 싫으면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 당연히 나도 그런 상황이 겁이 났고 잘 커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맴돌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행복해하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흘러간 상황에 얼굴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팠고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 그렇게 25년이 흘러버렸네. 언제나 주위에서 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그저 감사할 뿐이었고 언젠가 기회는 다가올 거라 생각을 했단다. 그렇게 미용실을 다니는 걸 보곤 나도 대화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다가가게 되었어. 오랫동안 주위에서 맴돌고 있었던 엄마를 용서하렴 재력이 있는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말을 할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미안하구나. 100번 1000번을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 수 없겠지. 오늘 떠나려고 했단다. 하지만 계속해서 몸이 이쪽으로 나를 끌고 오는데 그걸 거부할 수 없었어.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걸 어떡해. 이름조차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졸업식 때마다 멀리에서 보고만 있어서 미안해. 용서해 주렴. 이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아빠가 꾸미고 계획을 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고 충격을 받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엄마라며 저에게 설명해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2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배 아파서 낳아준 엄마가 아닌 사람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것조차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그동안 항상 불쌍하게 쳐다보던 눈빛들이 머릿속으로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오기 전에 모든 사실을 제 두 귀로 듣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점점 더 아줌마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일 거라 확신을 하게 되었고 집에 도착하니 아빠와 엄마가 마침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두 분을 쳐다봤고 생전 처음으로 보낸 눈빛에 두 분은 당황하셨습니다. 엄마는 바로 저한테 다가와 왜 그러냐며 타일러 주려고 하는 걸 손으로 뿌리치며 아빠에게 아줌마가 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엄마의 입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아빠 또한 놀란 표정을 보여주며 모든 게 사실이라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게 되었네요. 모든 진실은 아빠와 엄마의 반박하지 못하는 침묵에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곤 저에게 다가온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는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동안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제가 봐도 진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었던 거리감은 다름 아닌 배 아파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잡지 못하던 아빠는 어렵게 입을 땐 한마디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었네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야망으로 다리도 불편한 엄마를 가차없이 버리고 25년을 마음고생시키면서 미용실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25년간 키워주셨던 엄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빛에는 가지 말라는 말과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두 분 다 저희 엄마를 모른 척하고 내쳤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캐리어를 끌며 카페에 도착을 했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진짜 엄마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엄마의 아픔을 저는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저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울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동안 얼마나 저를 보고 만지고 싶었는지 손이 닳도록 쓰다듬으며 안아주며 얼굴을 만져주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엄마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행동들에 엄마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하나하나 서로를 알아가면서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지금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진짜 엄마의 사랑을 앞으로 살면서 느껴보려 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제 옆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마와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격려의 댓글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